예, 수업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앞에 써놓은 거 보셨지만도 하 12장입니다. 계사전 하 12장인데 이 12장은 계사전 전체에서 마지막 장입니다. 뭐 하여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은 편인데 선생님들 덕분에 이 좋은 글, 계사전을 여기까지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저 나름대로 많이 깨닫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 그러면 제가 이런 공부를 못했을 것 같은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많이 정말 다는 알지 못해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사전은 원래가 이 하나의 문장으로 쭉 이어졌던 겁니다. 이어졌던 건데 주자가 이걸 상하를 나누면서 또 상 12장, 하 12장 그리고 또 상하 중에도 절로 나누면서 자기 자신이 본일해 가지고 또 주도 다뤘고 주도 다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사전은 원래 지역에 경문에는 없었던 거예요. 지역 경에는 그 64개 384효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BC 한 1100년 전 전에 가지고 주나라 문왕과 주공 때 괴사, 효사가 형성되면서 세뇌오다가 뭐 공자가 시빅을 지었다지만도 요 근래 와서 학자들이 연구 발표하면 전국시대 만렵에서 한나라 초에 만들었다는 게 거의 통예로 되고 있는데 그 시빅이란 것이 시빅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역전이라 하기도 하고 시빅 뭐또 이라고 하죠. 시빅 하기도 하고 역전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계사전을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64개 384효는 하나의 기호지 기호. 음요 양요하는 기호. 그 기호가 64개 384효인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까 처음 한 그 BC 1100쯤 된 문왕과 주공이 이 괴사와 효사를 다루면서 좀 더 푸른 거죠, 지역을. 64개 308 조금 더 풀었는 건데, 말을 붙였어. 괴사와 효사를 풀었는데, 그 역시도 어려워요. 어려워서 아까 했지만도, 이 12을 갖다가 이제 옛날에 공자가 지었었다고 했는데, 요즘은 이게 공자가 안 지었고, 춘추 전국시대 만렵에서, 전국시대 만렵에서, 한나라 초기에 만들었다는 게 일반적인 통일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서도 계사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64개 384효가 하나의 기호와 하나의 그 암호처럼 들어있던 것을 갖다가 도저히 모르니까 계사전을 붙여가지고 이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삼았던 거죠. 그래 계사전이 등장하면서 주역은 하나의 철학적인 논리의 틀 속에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계사전을 보면서 주역이란 이 소위 64개 384효를 갖다가 철학적 논리로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들어준 거죠.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나왔지만도 이 64개 384효가 나오기 전에 이 전에 뭐가 존재했다고 보냐면 일단 태극이 있고 태극에서 양의가 등장하는 거죠. 양의가. 이 양의에서 사상이 생기고 사상에서 8개가 생긴 거죠. 이 8개가 64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64개가 만들기 전에 나오게 이런 원리의 틀을 갖다가 계사전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 원리의 틀이 우주관적이면서 철학적인 논리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이 복잡한 64개 384효를 단순화시켜서 볼 수 있는 논리 틀이 졌으면 된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64개 384년은 이 삶의 전반적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풀 수 있는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의 태그, 그리고 양이, 음양, 천지, 음양이 양이요. 양이 음양이면서 천지면서 건곤이니까. 사상은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라는 거. 8개는 아까 검계부터 검계 사이에 8개. 이따가 이게 이제 점칠 때 필요한데 바로 그걸 쓰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계사전은 이러한 논리의 틀로 가지고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철학적 논리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나 느낌 오는 게 뭐냐면 좀 뭐 선생님도 배우면서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도 지역을 알 수 있는 눈은 여기에서 한번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역 자체가 뭐냐면 이게 부호니까 이게 두 개 부호니까 저걸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제1장에서 만드는 게 뭐냐면 제일 처음 중요한 게 천존지위하니 건곤이 정의라. 요게 제일 첫 대목입니다. 제1장 처음이 하늘은 높고 땅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태극이라고 썼는데 태극은 실은 없어요. 이 태극이라는 용어는 뒤에 나와요. 계사전. 그런데 천존지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태극이라는 어떤 하나가 있기 때문에 천존지위가 됐다는 겁니다. 저거는 유추해내야 되는데 실제로 본문 속에 나와요. 계산 본문집 뒤에 가면 나와요. 태극에서 천존지변이 나니까 하늘이 운행하는 기운은 거인이라 그러고 땅이 운행하는 고인데 이 두 개 자리 정하면서 이 건곤 사이에 이 건과 곤이 서로 기운을 조합하는 사이에 여기서 마무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도가 돼요. 인도. 천지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를 풀어나가는데 12장에 와서 다시 또 뭐냐면 12장인데 역시 태극은 뺐지만도 부건은 부고는 하면서 이렇게 모아서 끝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을 취하고 있냐면 지난번에 저하고 같이 그 중용하면서 배웠을 겁니다. 중용이 첫 시작이 중용은 이게 럭비공처럼 생겼다고 제가 말씀 몇 번 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 시작이 뭐냐면 천명지위성이에요. 그럼 마지막이 뭐냐면 상천지제. 상천지제는 우성부치라. 상천지제는 무성부치라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용은 천에서 시작해서 천으로 끝나는 거죠. 중용. 그러니까 중용은 천명에서 만물이 나왔고 그 가운데는 이거는 역시 만사 만물 다 표현한 거죠. 다 벌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천명으로 조합하는 거죠. 이 거대한 하나의 흐름을 갖다가 중용의 성이라고 했어요. 천도는 성이라고 해서 성을 표현하는 거죠. 쭉 흘러갈 흐름은. 그런데 마지막에는 상천지제니까 중용은 천명을 시작해서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바라보다가 다시 뭐냐면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으면서 만물을 빌려내는 하늘이 천명이 하는 일을 갖다 깨닫는 것이 중용이에요. 중용 때 천인 합일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계사전도 첫 장에서는 바로 천존지위 태극을 본문에서 나온다. 본문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나와요. 계사전 본문에서 나오는 거니까. 태극에서 마치 빅뱅이지. 빅뱅인데 빅뱅 상태에서 터지니까 공간하고 별이 생겼잖아요. 유무가 생기는 유무가. 그렇듯이 천지가 나눠지니까 천지가 나눠지면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데 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변화를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어요. 그 에너지원을 표현하기로 거인이라 표현하고 고인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서
활동하면서 변화를 시작하니까 만물이 그 사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 사이 만물이. 그렇게 첫 장이 시작했고 마지막 장에 보면 오늘도 마지막 할 때인데 이 책에서 대저 건의 기운은 이 건의 기운은 뭐냐면 천하지 지극히 아주 구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밤낮이 바뀌고 사계가 바뀌어 가는 것은 뭐냐면 이 하늘의 기운에서 건의 기운 때문에 이게 쫙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직원이죠. 그런데 이 건이 밀어붙이면서 그 갖고 있는 덕행은 뭐냐면 그 덕이라는 개체가 갖고 있는 개성 같은데 하늘의 개성은 뭐냐면 덕의 게 뭐냐면 항상 이 시울이자 이게 시울자 이 그러니까 아침에 해가 뜨가 해가지고 사계가 변해가고 그 가운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요즘처럼 홍수가 막 치고 하는 건데 이런 덕행들이 너무너무나 쉬워요. 도대체 아무런 거침없이 흘러가니까 아침 해 뜨는 것도 저녁 해 지는 것도 달 뜨는 것도 달 찌는 것도 그런데 시험 그 가운데도 험한 것이 딱 나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삼남만상을 키워주는 좋은 기운인데도 비가 너무 오니까 홍수가 있잖아요. 난리가 나서 사람 막 죽잖아요. 그런 험한 기운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고뇌, 땅으로부터는 이 고뇌 기운은 대저, 강조권의 고뇌는 천하지 지순이야. 지극히 순순해. 이 하늘이 흘러가면 이 흘러가는 가는 기운을 받아가지고 이 기운을 받아가지고 그 시간마다 딱 받아가지고 그 순간순간마다 순인데 순을 통해서 이 하늘의 천기를 이 건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땅에서는 순하면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아까 했지만 봄에는 삭을 돋우고 꽃이 피고 열에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가 이걸 피워내죠. 이게 순이에요. 순. 지극히 순해. 그래서 그 덕행은 따라가면서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가는 거는 항상 아주 간략해. 아주 단순하게 그냥 씨앗 뿌면 돋아 나잖아요. 씨 뿌리면 돋아 나가지고 피잖아요. 그냥 한테. 그런데도 지험 막힐 없답니다. 막힐 졌다. 지저 막힐 졌다. 막히는 게 있어. 다시 말해 씨앗을 뿌리는데 안 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니 꽃이 피는데 어쩌다 보니까 열매가 안 맺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그렇게 수분적인 땅에서 막히는 게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험과 지저예요. 따로 뽑아내는데 사람이 천도가 흘러가면서 건도가 흘러가면서 곤도가 흘러가면서 천지가 순환함 이 두 개의 기운이 순환하면서 만물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서 인간은 지혜 때문에 그 험난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막혀서 안 되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자체가 뭐죠? 인간이 갖고 있는 세계죠. 인도요. 이게 바로 공부일 겁니다. 그걸 아는 공부죠. 이 지혜의 세계, 안다는 이 지혜의 세계는 사람들 다 달라요. 하늘의 기운이 흘러가면서 저렇게 가물 때도 있고 이쪽 홍수가 나서 난리 피울 때도 있고 씨앗 닦았지만 안 자랄 때도 있고 위에다 바람이 꺾일 때도 있고 등등의 막히는 게 있는데 이 험하고 막히는 기운을 체득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식장이다. 인식장이다. 이게 인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그 말을 잊고 결국은 인도의 세계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천지인 앞에 10장에 나오죠. 10장에 역은 천도, 인도, 지도에 따라서 10장에 나와요. 10장에 그 속에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깨달으면 바로 이런 이 지험난함, 이 하늘이니까 하늘에서 있는 험난한 세계는 형이 상학적 세계인데 그거는 마음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히는 거 씨앗을 뿌리가 안 돋아오기나 바람이 넘어서 가지가 부러지기나 또 가을에 물소리가 갑자기 내려가 씨앗이 전부 말라 죽게 하는 것은 바깥의 현상계 속에 있는 거예요. 현상계. 이건 내적이고 이게 내 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외형에 있어요. 외 형태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엄의 세계를 체득하게 되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홍수가 났을까? 왜 가물까? 등등 하다 보면 사람이 이 젖자는 대어사 지어의 축약이에요. 축약.
이 저로 발음하고 축약이에요, 축약. 대명사인 거죠. 마음에서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게 깨달으면, 이게 깨달음. 각이에요, 각.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이치가 그 끊임없이 만물을 길러내지만 그 가운데 아주 험한 교훈이 있어가지고 아까 홍수화중이나 가뭄도 하는 것들, 그걸 이치를 깨달으면 마음에서 희열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그랬구나. 형이 사학적인 세계를 깨닫는 겁니다, 바로 이게. 논어의 제일 첫 계절에 보면 이제 학위시습증 불행 여러 가지잖아. 그것도 뭐냐면 공부하다 보니까 때에 맞게끔 계속 반복하다 어느 순간에 터득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그 학문이 자기 것이 되었을 때 나온 희열이 학위시습 여로예요. 여로가 될 때는 자기께 되는 공부가. 학위시습 불행 여로와. 그 배움으로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거가 되는 거니까 체득이 될 때 오는 기쁨이 열이에요. 그래서 이거 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기쁘니까 천하에 무엇이 길한 것이고 무엇이 흉한 것이 판단할 수 있는 시야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길한 거야, 이건 흉한 거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지저 땅이 그렇게 순전을 따라가면 다 될자, 이게 또 아까 있지만 씨앗이 안 돋도록이나 나무 바람이 부러지기나 뭐 바람에 꽃잎 떨어지게 안 돼 하는 건데, 그럴 때는 그런 현상을 보고 이 생각이 계속해서 궁리한 연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연구를 하면서 현상계를 보는 시야가 열리는 거죠. 현상계를. 그러니까 뭐냐면 천하에 힘쓸미자입니다. 힘쓸미자. 힘써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기 가치 기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이 그렇게 해도 막히는 그 상환순간의 상황을 보면서 인간은 이 형상계를 보면서 내가 마음의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 그걸 극복할까 하는 연구할 수 있는 그 힘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천하에 힘써서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악기를 한다 할 때 악기를 갖다가 뭐 한다 해서도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다 기수만 안 되는 게. 그러면 그걸 연구하다 보면 내가 그럼 되는 것이 뭐냐는 거죠. 무슨 악기라면 또 그림 중에 뭘 할 것이냐, 아니 예술적인 음악을 할 것이냐, 안 그러면 그림을 할 것이냐, 또 책을 할 것이냐 등등 이런 걸 갖다 궁리하면 자기가 힘써 이룰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계사적 마지막에는 이렇게 와가지고 뭐냐면 바로 이 수양론적 개념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수양론. 이렇게 12장에 와서. 그러니까 제일 첫 장에 왔던 천존지비 건곤적이를 갖다가 12장에 다시 또 천도와 건과 곤, 지도를 갖고 와서 이 인간의 인도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갖다가 풀면서 마무리하는 거죠.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내가 기억을 하는데 2장에 보면 바로 하 2장인데 하 2장에 시작 8개가 비로소 만들어지면 그 8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뭐냐면 신명에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신명에 되게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8개를 갖고 이처럼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자기 속의 내적, 이 내적이죠. 내적으로 자기 속의 내장, 각자 자기 속의 신명에 다 통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만물지정. 이 정은 실정을 말해요, 실정. 사람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커피 한 잔 먹으면 커피의 느낌이 있을 거고, 이 과자를 먹으면 과자의 느낌이 있듯이 정이라는 것은 내가 대상과 교감해서 오는 거니까 이거는 실정의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 그 말이에요, 정. 감정은 타원의 교감해서 오는 거니까. 그랬을 때 만물의 그 현상계, 실정을 딱 보면서 분류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외적으로. 이 8개를 통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또 하 6장에 가면은 건곤이라는 것은 그 역지의 문이구나. 이 문 이렇게 해야 돼. 문양인데 이렇게 돼. 이렇게 돼야 돼. 문양인데. 여기 문이구나. 역으로 들어가는 문이야. 이 문을 들어가면은 이 속에 역이란 그 암호와 그 다음에 그 하나의 형식,
구도와 상징과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암호 같은 글이 전부 다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의 문제를 딱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체 천하지 일찬자 천하의 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득할 수 있어요. 지역을 통해서 삼라만상이 흘러가는 현상이 체득할 수 있는 눈에 체득한다. 내과시키는 거죠. 내과시키는 체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신명기도 그래. 각자 자기 속에 이건 외적이죠. 이게 내적이죠. 자기 속에 내재하고는 신명의 덕을 통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건도와 건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역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12장의 이 말을 다 통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의 복잡한 기호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그 형상의 말들, 암호 같은 말들이 결국은 각자 그 공부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내재하고 있는 자기 본성을 깨닫고 그 외에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현상계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얻는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12장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96쪽인데 자 12장 첫 부 띄우고 거는 부는 발어사니까 강조부 그 문장을 강조할 때는 부 발어사를 했죠. 대저 그치 우리가 말할 때 강조하는 거죠. 건 천하지 띄우고 지근냐니 천하에 지극히 굳센 밀어붙이는 거죠. 바로 시간이 흘러가는 게 바로 미래를 흘러가는 이 힘이 건의 힘이에요. 건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지금 시간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덕행이 그 건이 덕이 행하는 것이 그 건의 덕이 행하는 것이 항 띄우고 이 띄우고 지엄하고 항상 늘 쉬움으로 써 있는데 늘 쉬워. 그러니까 곧 저녁이 되고 또 내일 아침 해가 뜨고 밤이 되고 하니까 너무너무 쉬워. 미루가 그 힘이. 그런데도 그 가운데는 험한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엄이야. 이 지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이 자연 현상이 인간 속에 인문학으로 전환되는 게 지엄에 있는 거예요. 지엄에서. 거기서 인도가 있는 거예요. 인도가. 인간의 깨달음이 존재하는 거고. 또 부 띄우고 고는 대저 고는 땅의 기운이죠. 땅의 기운은 고는 천하지 띄우고 지순자니 천하에 지극히 순한 거야. 따라가는 거죠. 천도가 계속 밀어붙이면 거기에 맞춰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 맺고 밤이 되면 캄캄해지고 나이는 화려해지는 이 전부 다 천도를 따라가는 모습인데 그게 바로 권에서 나오는 것들이 천하에 지극히 순손에 늘 따라가니까 천도의 기운 따라. 그러니까 건도는 곤도에 따라오는 길이 없으면 자기를 표현할 수 없고 곤도는 천도의 건이 밀어붙이 아니면 자기를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 곤도를 같이 가는 겁니다. 곤이 없으면은 천도의 존재 근거 없어지고 곤은 천이 없으면 자기를 따라가서 이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게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곤의 덕행은 항 띄우고 간이 띄우고 지라 항상 간략해. 그냥 때가 되면 해가 떠. 때가 되면 밤이 돼. 때가 되면 꽃이 피어. 때가 되면 열매 맺어. 간략해. 그런데도 지조 막힐 지조네 막힐 조잖아요. 쳤던데 지조 막히는 게 있어. 지조 막힐 조. 그런데 막히는 게 있어. 아까 했지만 씨앗을 뿌렸는데 그 좋은 땅에 그냥 햇살 좋은 봄날에 씨앗을 뿌렸는데 안 도는 경우가 있는 거야 이게. 또 자라다가 우연히 바람이 불어가 부러져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꽃이 피는데도 꺾어가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 막히는 상황이 수없이 많죠. 동물인데 묶일 수도 있고 뭐 그 이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첫 장에서 12장 첫 절에서는 뭐냐면 지흥과 지조를 통해서 인간의 인식력이 등장이 되는 거예요. 인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인도예요. 그래서 이 1장의 천도와 지도를 건도와 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그래서 지흥과 지조를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인식률을 끌고 가는데 지금부터 그 외에 마지막 절언까지 끝까지 마지막 절언 6절까지 7절까지 전부 다는 뭐냐면 인도에 대한 이야기. 인도. 이 첫째 3부터 지금 현재 12장에 그 2절부터 7절까지는 전부 다 이 인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근본 존재하는 게 인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 지금 계속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로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계사전이 마무리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 본의 한번 볼게요. 본의. 지금적 띄우고 소위 띄우고 문안이라. 지극히 굳센즉 굳세면은 지극히 굳세면은 본의 아래 아니 본의 행하는 바가 무난 어려움 없어. 고 띄우고 이요. 그러므로 쉬워져. 지순적 띄우고 소행 띄우고 불번이라 번거로울 번자죠. 지극히 순하면은 행하는 바가 번거로움이 없어.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고 띄우고 가리야. 그러므로 간략해.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연 띄우고 기어 띄우고 사예.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는 건이나 곤, 그 건이나 곤이 그 일에 있어서는 그 다음 997에 다음 넘어가서 개 띄우고 유이 띄우고 지 띄우고 기난이 띄우고 불감 띄우고 이 띄우고 처지라. 시우리짬도 있거든. 이 모두가 있어. 뭐냐면 그 어려움을 알고 어려움이 있던 걸 알고 늘 깨어있는 의식이죠. 이 어려움을 안다는 건 뭐냐면 인간이 깨어있는 의식이죠. 늘 깨어있어가지고 다들 깨어있어가지고 그래서 불감이 처지라. 감히 쉽게 처지 그 상황마다 대처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자기 눈이 열려있어. 늘 깨어있었던 거죠. 어떤 상황을 자기 의식이 깨어있었던 거죠. 시로 이 때문에 기우 띄우고 우환이면 그 우환이 있으면 우환이라는 건 뭐냐면 혹시 안 될지 모른다고 깨어있는 의식이 우환이에요. 우환의식이죠. 늘 자기 깨어있는 의식이니까. 우환이면 적 띄우고 건자는 아주 굳세게 밀어붙이는 것은 여 띄우고 자고 띄우고 이마이 띄우고 지 띄우고 김하고 그래서 굳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자들은 사람이라 하니까 더 좋겠죠.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부터 고 자니까 자는 붙어 잤대요. 우로부터 자는 붙어 잤대요. 우로부터 이마 아래 이마한 거야. 그리고 힘이 있는 자는 권력을 갖기나 돈이 있거나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권력이 있거나 뭔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건장한다는 거 항상 위로부터 아래로 임해가지고 마음이. 그래서 지 기염 그 험할 때도 있음을 알면서 처신해야 돼. 뭔가 험한 일도 있다가 늘 척거리 처신해야 된다. 또 반면에 순자는 순조를 따라가는 자는 여 띄우고 자하 띄우고 치상이 띄우고 지 띄우고 기조 하나니 또 아래로부터 위로 쫓아올라가. 자, 이 곤의 기호는 위로 올라가면서 하늘의 길을 받아오는 거, 건의 기호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막히는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도자가 됐거나 뭐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추진해 가는 가운데도 무슨 험한 일이 생길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아래에서 조직의 밑바닥에서 위로 향해서 계속 의식 모아가는 사람도 그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실제로 우리 현상이란 게. 그러니까 개 띄우고 수이 띄우고 릉 띄우고 지엄이면 적 띄우고 불암어 띄우고 험이야. 대개라면 대개겠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이 깔려있어요. 대개라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이 비록 뭔가 쉬워. 일이 너무나 쉽게 잘 풀려가. 그러나 능히 지엄. 그러나 험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늘 자기 의식이 깨있는 거죠. 그러게 되면 뭐냐면 불암어 험이라. 그 험난한 곳이 빠지지 않아. 늘 대비하고 있겠지. 인생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험한 안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의식이 깨있으면. 자, 그 다음에 기 띄우고 간이 띄우고 우 띄우고 지 조면 이미
간략해서 순하니까 땅 하는 그 발라지 모든 그러니까 모든 회사에다 아래 있는 사람들, 밑바닥에 있는 사람 회사 방식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겁나 쉽잖아요. 간략하잖아요. 그러나 간략한데도 그런데 또한 자기 뜻이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막힐 조자. 막힐 때죠.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불고로 저라. 그 곤란함에 막혔을 때 어떤 일이 딱 막혀가 자기 뜻 안 됐을 때도 곤란함을 당하지 않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항상 여유가 있다는 거죠. 막히더라도. 이런 사람이 아래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대비할 수 있으니까. 뛰어난 사람이고. 아, 그럼 이렇게 하면서 막 치고 나올 수 있지. 우리 거리다고, 이러면 이렇게 하면 잡히다고. 깨어있으니까. 그래서 소이 띄우고, 능이 띄우고, 능구이 띄우고, 무 띄우고, 이자지 띄우고, 굉장히. 그래서, 능이 위태로움도 느끼고, 능구, 또 두려움도 느껴서, 그래서 쉽게 하는 것, 함부로 하는 자의, 이렇게 되면 함부로 쉽게 하는 자의 기울어지는 경우는 없게될 것이다. 그래서 위태로움도 느끼고 두려움 느끼면 깨어있으면, 의식이 깨어있으면 쉽게 어떤 일이 끼들어가지고 그걸 함부로 해가지고 몸을 망치는 경우는 없게 된다. 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앞줄에서. 예. 저 줄을 하나 씹는 게. 안에서의 뭔가? 그 앞에 줄. 저 붉은 저기가. 막히는 곤란함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막히는 곤란함을. 그 깨어있으면 어떤 막혔을 때 그 차고 나올 수 있는 아이들 차출해서 그것을 몰라가 헤매고 방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밑바닥에 회사 말반 직원도 그렇다는 거죠. 아래에서. 그러니까 안 해요, 당연히. 늘 깨어있으니까. 자, 그리고 능열 띄우고 저심하여 하며 능년 띄우고 절하여. 그래서 이런 이치, 일장에서는 바로 건과 곤의 이 도의 문제, 지흥과 지조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능열 저심하여 마음속에서 그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아서니까 이치를. 그리고 능년 띄우고 절하여. 그러면 뭐냐면 생각으로 연자는 계속 연구하고 단련할 수 있다는 거. 바깥 현상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속으로는 깨달음이 기쁨이 오고, 그리고 바깥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열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신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구를 한다는 것은 의식이 몰입되고 깨어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연구를 못 할까?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모를 경우는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느낌이 정리가 돼야 연구하죠. 기회 개울수. 그래서 정 띄우고 정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기령하며 성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미비자니. 그러면은 마음에서 깨달은 바가 있기 때문에 자기 관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천하의 길과 흉, 무엇이 길하는 거고 무엇이 흉한 것이를 정의에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눈에서. 그리고 외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천하에 힘쓰는 것, 내가 천하에 무엇을 힘써야 좋을지 알기 때문에 자기가 힘쓰는 이룰 수 있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미술에 관심이 있다면 연구해도 미술이야. 나는 체질이 타고난 품성이. 나는 체육이야. 나는 음악이야. 나는 사업이야. 그 판단에, 그러니까 여죠. 생각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에 몰입해서 힘써서 몰입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천하지 미미자예요. 이게 바로 여기에 공부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만이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 음악을 하든지 미술을 하든지. 그래서 본의로 보면 후지 띄우고 이자는 연이라. 능년 저 후지 연하 할 때 후지는 이게 덤으로서 불을 연자니까 첨가된 말이야. 필요 없는 말이야. 불을 연자. 그냥 부풀어진 말이야. 이 말이지. 필요 없는 말이야. 자, 열저 띄우고 심자는 심여 띄우고 이 띄우고 회니 건지 띄우고 사요. 이 설명이 잘돼 있죠. 마음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내 마음과 바로 이치, 여기의 이치, 세상 하늘의 이치죠. 하늘의 이치와 회 모인 것이 합일이 됐다. 합일. 내 마음의 이치가 하늘의 건도 이치가 딱 통했다는 거예요. 그랬잖아. 모일했다니까. 딱 모였어요. 하나로 통한 거예요. 이건 건지사야.
근의 이를 깨닫는 거죠. 자, 연저 띄우고 여자는 니 띄우고 인여 띄우고 시민이 이지 곤지 띄우고 사이라. 연저려 어떤 생각으로 가지고 몰입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몰입해 연구한다는 것은 이치가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지는 거야. 분별이 된다는 거야. 살필 심자니까. 이치가 이게 내 생각을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되는 거야. 살필 심자. 그래서 이건 권의 일이야. 권의 일이야. 열저 띄우고 심이라 고 띄우고 유의 띄우고 정 띄우고 기름이요. 마음에서 기뻐하는 것이라. 즉 마음의 깨달음이 있는 거죠. 열저 심은 마음에서 깨달음이 있는 거야. 그러므로 뭐냐면 바로 기륭을 정할 수 있게 돼.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거야. 깨달은 그 시야를 고 세상을 탁탁 분별할 수 있는 거야. 무엇이 기류고 흉이 분별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연저여라. 내 마음속에 바깥으로 생각의 물상을 보면서 몰입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고 띄우고 유의 띄우고 성 띄우고 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에 힘써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게 돼요. 무엇을 몰입해서 내가 이 결과 여성이야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를 더 하고 끝냈습니다. 시 띄우고 고로. 자, 이런 까닭으로 건도와 곤도가 있고 그 건도와 곤도로서 인간이 깨닫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까닭으로 시고로 이해되죠? 1절에서 곤도와 곤도에 대한 이치를 하면서 그 다음에 2년에 와서 그걸 깨달은 인간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열심하고 연여니까 그걸 딱 하니까 이런 까닭, 이런 경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시고로, 시 띄우고 고로 이런 까닭으로 변화 띄우고 운이 사람이 살아가는 변화. 근데 인생이란 계속 변하다. 이 순간도 변화가 있다, 선생님들도. 계속 변화했거든. 변화화하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 자꾸 사람 생각과 의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 그리고 운이 또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는 각자 삶이에요. 변화, 운이는 각자 삶입니다. 삶. 각자 삶. 각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하며 길사 띄우고 있어이라. 그 길 사이는 항상 상스러움이 있어. 내가 선택한 길 사이는 늘 상스러움이 있어. 그 주변에 사람들도 많아지고 항상 주변에 화목하고 주변이 그냥 친하고 그런 거죠. 다 길상이 있어. 상사하여 지게하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상에 견주어서 일을 상하여라는 거 상자는 뭐냐면 어떤 일을 상에 견주어 봐서 그래서 지기 거기에 맞는 기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점사하여 어떤 일을 점을 쳐서 지일에 오는 것을 알아. 이것은 그 상 10장에 이게 좀 줘야 되겠다. 이 상 10장에 가면은 뭐 했었냐면은 이 여규 성인지도 사은 해가지고 기억나십니까? 원자 이 원자 사은 아니. 그래서 첫 번째 이 언자는 상기 사하고 그 다음에 이 공자는 상기 변하고 세 번째 이 제기자는 상기 상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상식당에 있습니다. 상식당. 그 다음에 이 서자는 그 다음에 상기점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성인이 되는 길이 네가 되는데 첫째 여기에 나오는 개사들을 보면은 그 말로 표현이 사상이죠. 사상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 글을 봐야 되고 행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 육체의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도구를 만드는 자는 주요 계산을 본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점을 쳐서 미래하고 싶은 사람은 그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이 네 가지가 바로 역 속에 있는 성의도가 네 가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뿐, 이 두 가지 이걸 끌고 온 거죠. 아래는 두 가지를. 그래서 시고로 아까 위에 있는 1, 2절의 내용을 터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살아가는 변화 운에 항상 길사의 상스럽게 되고 땅에서 어떤 일을 딱 부딪혔을 때는 그 상을 대비해서 보고에 맞는 것을 알게 되고 지혜가 또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이 이래서 점을 쳐서는 바로 오는 미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지역에 이식을 들었다 이 말인 거죠. 12장에 와서. 자, 그래 본이라 했어요. 본이. 변화 띄우고 운이라 고로 고 띄우고 상사면 변하고 그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기라. 그러므로 상사 그 일에서 상을 갖다가 맞춰가면 상이 일마다 어떤 일이 딱 부딪혔을 때 지역의 괴상을 딱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은 가히 띄우고 지기라. 그럼 거기에 기계를 만들 지혜가 있으면 알게 돼요. 기계를 만들 지혜가 있으면 알게 된 거죠. 기계를 알게 된다니까. 또 길사유상이라. 또 길한 일은 상수를 미치는 게라. 그러므로 점사침 어떤 일에 점을 치면은 가히 오는 것을 알 수 있어. 왜? 늘 상수롭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절까지 마쳤습니다. 잠시 쉬고 다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